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델타 변이에 베타 변이에 돌연 변이까지 더해진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1년여 만에 델타 변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번 주도 역시 델타 변이 소식이 많았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 주제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빨리 찾아낼수록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서 중요한 기술인데요. 액체 생검을 기반으로 한 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ENS 헬스케어의 서경훈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ENS 헬스케어, 이 사명의 뜻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회사 ENS는 영어의 early, 그러니까 조기에 빠르고 또 sure,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단하자는 진단업계의 가장 큰 가치를 추구하고 그걸 실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기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듯이 ENS 헬스케어는 액체 생검 전문 기업입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요. 액체 생검이란 무엇이며 또 기존의 조직 검사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조직 검사는 다 아시다시피 외과적 수술 방법을 동원해서 병이 발생한 부위에 조직을 꺼내서 그 내용물을 분석함으로 해서 암을 진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수술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 또 환자도 그렇고 의료진도 상당한 부담이 있고 예. 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액체 생검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액체, 주로 혈액, 네. 그리고 소변, 또 침, 아니면은 장기 세척액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든지 또 유전자 혹은 대사 물질들을 분석함으로 해서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편하고 쉽고 또 환자가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예. 현재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그런 액체 생검 기반의 진단 기술을 개발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사실 그동안 조직 검사를 하면 치료도 아닌데 그냥 이제 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개복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혈액이나 소변, 침으로 대체를 해서 아주 간편하고 또 환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ENS 헬스케어는 액체 생검 기반의 그 체외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는 오랫동안 혈액에서 유용한 단백질을 발굴하고 그 단백질이 특정 질환과 관련 있는 걸 증명함으로 해서 그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키트와 기술을 개발하여 한 회사입니다. 사실 혈액은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 특정 질환과 관련된 물질을 가장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 자체의 구성물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그 많은 것 성분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찾아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도 기술입니다. 네.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유전자 같은 경우는 미량만 있어도 그게 증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다루거나 분석하기가 수월한 면에 반해서 단백질은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미량의 단백질의 경우는 그걸 잘 검출하고 확인해야 되는 아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그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희는 그러한 분야의 문제점을 잘 해결을 하면서 지금까지 바이오마크를 개발해 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단 키트를 좀 개발하고 또 상용화에 입장을 좀 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바이오마커, 이 생체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암을 조기 진단하려면 이 암세포에서 어떤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네, 이 바이오마커가 있어야 이게 진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이오마커를 뭐 금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ENS 헬스케어만 이게 바이오마커 발굴 뭐 경쟁력이 있다면요? 네, 저희는 과거 6년 가까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형 과제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체, 병원, 연구소, 대학이 함께 합쳐서 이런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었습니다. 예. 그 사업의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 말에 ENS 헬스케어가 창업이 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주로 혈액에서 단백질을 가지고서 유방암, 또 난소암,
그리고 자궁 내막증 같은 여성암에 특화된 어떤 진단 키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조기 진단은 아까 처음에 하셨습니다만은 암을 치료하고 생존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 바이오마커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저희가 유방암이랄지 난소암이나 또 자궁 내막증 같은 것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여성의 건강과 또 국가의 보건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방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ENS 헬스케어는 유방암과 난소암 조기 진단 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기에 또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이름하고 딱 맞는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 진단 키트 성능은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두 가지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네. 민감도는 검사군 중에서 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환자로 잡아내느냐의 능력의 척도이고요. 예. 또 특이도는 그 검사군 중에 정상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상인으로 구분하느냐의 척도입니다. 네. 두 가지가 다 높아야지 좋은 진단 키트인데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유방암 같은 경우라면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평균적으로 93%가 넘어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예. 또 난소암의 경우는 더 높습니다. 96%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보이고 있어서 네. 굉장히 저희는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임상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 키트들 중에서 민감도, 특이도가 모두가 다 90%가 넘어가는 경우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경우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혈액을 이용해서 유방암을 쉽게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해서 저희는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조기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조기 진단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적시에 정확한 치료를 받기 위한 모든 진단 수단이 다 조기 진단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게 맞도록 조기 진단 충분히 가능한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서 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고용암에 대한 어떤 진단 키트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최근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을 하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네. ENS 헬스케어는 이 항원 검사 키트를 개발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아마 다른 데서 개발한 거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체적인 단백질 부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네. 우리가 S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테인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에 맞도록 저희가 항체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후발주자다 보니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성능이 많이 밝혀진 덕분에 예.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더 성능이 좋은 항체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를 감염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부위만 선택적으로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항체를 개발하였는데 현재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항체와 비교해 봤을 때에 다른 그런 항체들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의 월등히 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미 알려져 있는 남아프리카 변이체, 영국 변이체, 브라질 변이체도 잘 검출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체도 지금 이제 최종 점검을 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출이 된다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평가 끝나는 대로 제가 출시를 한다면은 성능이 좋아서 늦게 출시한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핸디캡들도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델타 변이 진단 키트 개발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상용화 시점은 언제쯤 저희가 아마 9월에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9월에서 코로나 10월 바이러스가 정도. 한 번만 네.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예. 이제 돌아올 거라서 네. 저희는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9월에서 10월 정도면은 이제 그 성능이 좋은 그런 네. 이제 진단 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또 추가적으로 그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암 말고 혹시 또 다른 질병을 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또 그런 질병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항암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요. 그러니까 항암 면역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스스로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음. 측정할 수 있는 네. 기술들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왔고 네. 그걸 찾을 수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또 키트로 제품화되지 못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바이오마커를 제가 확인을 하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각 개인별로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진단 키트도 개발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초쯤이면은 출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내 바이오 그 생태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말씀 많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좀 글로벌한 규모의 경제를 갖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네. 기술 개발 통해서 잘 성장해왔지만 그 기술을 글로벌에 나가서 거대 제약사들과 다른 사들과 경쟁을 한 입장이라면은 지금의 규모로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전략적으로 많은 바이오 기업끼리 M&A도 가능하고 또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과 규모를 갖추는 게 네. 일단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규제의 해제입니다. 이 헬스케어 산업이 규제 산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만 위해성이 없고 직접적인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 혁신적인 기술들이 빠르게 시장에 정착하고 검증되어져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는데 세계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빠르게 시장에 도입을 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우리나라도 합리적으로 오픈을 좀 오픈을 해서 빠르고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마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협력과 소통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화와 또 합리적인 규제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암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해서 말씀하셨듯 적시에 적절한 치료만 가능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암 환자들에게 아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텐데요. ENS 헬스케어의 조기 진단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NS 헬스케어의 서경훈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